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 박사 박 박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국제경제학의 세계적인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가지고 진짜 재밌는 경제 퍼즐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 금리를 거의 제로, 0%까지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경제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대공황 때부터 최근의 일본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한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왜 중앙은행의 무기가 안 통하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 유동성 함정이 대체 뭔지 확실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모형으로 그 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마지막엔 물론 핵심 요약과 함께 고민해 볼 문제까지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금리 조정이 왜 어쩌다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순간이 오는지 그 한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뭘 하죠? 네, 바로 금리를 내립니다. 이자가 싸지니까 기업들은 돈 빌려서 투자 좀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담 없이 소비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이게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이미 바닥이에요. 0에 가까워서 더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믿고 쓰던 그 경기부양책이라는 교과서의 첫 페이지가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통화정책이라는 무기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유동성 함정이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제발 돈 좀 쓰세요 하면서 돈을 막 풀어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마치 돈이 끈적끈적한 늪,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버린 것처럼요. 왜냐고요? 이자가 거의 0이니까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투자할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불황,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바로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통화 정책이 말을 안 듣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형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바로 크루그먼 교과서에 나오는 DDAA 모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한 군데만 보시면 돼요. 저기 AA 곡선이 평평하게 누워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제로금리 하한에 딱 갇혀버린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 수식,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 맨 앞에 있는 R, 바로 국내 이자율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이 R이 이미 0이라서 마이너스가 될 순 없으니까 더 이상 꼼짝도 못하는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푼다고 상상해 보세요. 통화량을 늘리면 원래는 저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슝 하고 움직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금리가 0이라는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저 평평한 부분만 그냥 옆으로 쭉 늘어나기만 하고 정작 경제의 균형점인 1번 포인트는 미동도 안 하죠. 생산량 Y도 그대로, 환율 E도 그대로인 거예요. 결론이 뭐겠어요? 통화정책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경제는 Y1이라는 생산량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함정에 갇혀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죠? 중앙은행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때 짜잔 하고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다리를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하는 식으로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자, 이게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상품 시장의 수요를 나타내는 저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DD1에서 DD2로 멋지게 이동합니다. 와,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이자율은 0으로 그대로 묶여 있는데도 경제의 균형점이 2번으로 옮겨가면서 생산량이 Y1에서 Y2로 쭉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함정에서 탈출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통화정책이 꽁꽁 묶여버린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정정책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 이게 바로 크루그먼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흥미로운 퍼즐,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로금리 하한. 금리는 0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거. 둘째, 그래서 이 상황에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이때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주 효과적인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남아요. 이 재정정책이 과연 만병통치약일까요?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건 결국 나랏빚, 즉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 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